자, 이번에는 캐릭터와 관련돼서 릴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학생들이 많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믹사모이죠. 그래서 믹사모에는 캐릭터와 동작들을 세팅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시퀀스와 그냥 릴을 뜨는 거, 그 차이점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쭉 영상들을 살펴보면 플레이하는 거 직접 뜨는 방법, 그리고 플레이할 때 릴에 같이 담겨지는 거 안 담겨지는 거, 그 다음에 테이크 레코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개념인 물리적인 걸 테이크 레코더를 하는 법. 물리적인 거 그냥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그냥 뭐 일반 카메라로 떠도 되고 플레이 모드로 떠도 되고 테이크 레코더를 해도 되는데, 프랙처 같이 뭔가 깨지는 것들을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릴에 담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느 정도 저 위에서 막 뭐가 무너져 내리고 캐릭터나 자동차가 달려가는 거 그냥 릴에 담고 싶어. 그거는 물론 뭐 하이 시퀀스나 그냥 일반 카메라로 담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그때 여러 가지 좀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추후에 이제 메타 유머 릴에 담는 것도 보여주고 다 영상을 계속 추가를 할 거예요. 어쨌든 릴 담는 거 위주로 여러 가지 추가를 할 건데, 이번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믹사모의 어떤 캐릭터들, 네, 모션들을 담아보겠습니다. 추후에 마야 파일을 가져다가 얼굴 세팅하는 것도 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여기 무료 캐릭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먼저예요. 본인이 한 모델링이 있으면 아주 가볍게 여기 업로드해서 리깅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저는 뭐 언리얼이나 유니티 관련된 특강하거나 뭐 캐릭터 관련된 뭐 리깅할 때도 되게 좋은 뭐 참고 또는 소스 사이트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클릭해보면 뼈대 구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뼈대 구조가 언리얼에 있는 기본 그 캐릭터라고 약간 달라요. 어, 똑같은 동작과 똑같은 모션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뼈대 구조도 같아야 되고 개수도 당연히 같아야 되고 뼈들의 이름도 같아야 됩니다. 그 뼈들의 이름을 똑같이 맞추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리타겟이란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채널 만들 생각이고, 자, 일단은 캐릭터들로 보면은 좀 얘네가 가끔 업데이트가 돼요. 자주는 아닌데 아주 가끔 업데이트가 된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끔 이 머티리얼들이 투명도가 세팅되어 있는 것들은 뭐 얼굴이 뚫려 보인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난한 걸 하나 받아서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 말고도 사이트 많죠. 액터코어라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고, 마켓플레이스 자체에도 캐릭터 너무나 많고, 여러분들이 세팅한 마야 캐릭터 등등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FBX 파일로 가지고 올 때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따라와요. 걔를 이용해서 릴에 뜨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얘를 고르고, 애니메이션 동작은 일단 걷는 거. 여기 보시면 한 페이지에 이 정도 개수가 보여요. 네, 그런 게 52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웬만한 동작은 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참고로 액터코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동작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동작들은 유료가 많고요. 여기 있는 동작들은 무료인데 그래도 개수가 제법 돼요. 얼굴 빼고는 웬만한 동작은 다 있다고 보면 되고, 여기 있는 동작들이 FBX로 뽑았을 때 마야로 땡겨올 수도 있고 뭐 블렌더, 맥스 다 땡겨올 수 있어요. 본인이 3D 그래픽, 리깅, 애니메이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동작들을 약간 변형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언리얼이나 유니티는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동작들을 믹스하고 배치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워크, 걷는 걸 한번 받고, 임포트 하는 것도 잘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릴에 담기 위해서 임포트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무난하게 걷는 거를 하나 일단 받을 텐데, 중요한 게 내가 고른 캐릭터와 내가 고른 동작이 화면에 보여져요. 근데 물론 이 동작 자체를 여기에서 인플레이스 누르면 똑같은 동작을, 이거 워크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걸 제자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임포트해서 편하게 써도 되고, 이 상태로 가지고 와도 애니메이션 시퀀스에서 루트 모션이란 걸 클릭해주면 언리얼에서도 이 똑같은 동작을 제자리에서 하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그냥 무난하게 여기서 인플레이스로 가지고 오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받고, 기본적으로 옵션 FBX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그냥 매니악 거 무난한 거 바이너리를 받으면 돼요. 그럼 맥스마일 블렌더 모든 유니티 언리얼에서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유니티는 참고적으로 이것도 쓸 수 있지만 FBX4 유니티가 따로 제공이 돼요.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는 유니티로 해보고 언리얼하면 너무 쉽게 배우니까 유니티에서 할 때는 FBX 유니티로 한다는 걸 참고하시고 FBX 바이너리를 받을게요. 자, 요거 다음에 이제 뛰는 동작,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제3의 동작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랑 언리얼은 다른 점이 일단 런도 하나 받고 언리얼 같은 경우는 임포트 할 때 옵션만 잘 체크하면 언리얼에서 알아서 재료 손질을 끝내요.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임포트는 그냥 파일 하나가 되는데 걔를 펼치고 재료 손질할 게 좀 많죠.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뛰는 것도 하나 받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제자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좌표 이동이 있는 동작이에요. 그쵸? 앞으로 가는 좌표 이동이 있는데 얘도 역시나 인플레이스 체크를 하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뭐 발차기 해볼까요? 뭐 킥, 뭐 되게 많아요. 클라임, 뭐 벽을 기어오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배치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뭐 어택, 공격하는 것도 무지 많고 만약에 손에 어떤 무기를 쥐고 있는 캐릭터한테 이 모션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행동을 하겠죠. 얘는 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없지만 공격하는 동작을 한번 뭐 이런 주먹질하는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전체 3개의 동작이죠. 이 동작도 약간 좌표 이동이 있긴 한데 이 정도 뭐. 자, 그래서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3개의 동작인데 3개의 동작이면 모션 세팅하고 릴 뽑는 거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 언리얼로 와서 임포트 하는 것부터 설명할게요. 제가 새로 서드 퍼슨 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모션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얘네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임포트를 할 텐데 중요한 게 이 기본적으로 서드 퍼슨 블루프린트 이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가 제 수업 들은 우리 학생들은 지겹게 봤을 텐데 얘가 SK 그러니까 SKM이 스켈타 메쉬예요. 스켈타 메쉬 퀸 심플인데 얘가 어디냐면 기본적으로 서드 퍼슨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여기에서 마네퀸 안에 메쉬 안에 요 녀석이에요. 얘가 4점 위치에서는 맨이었는데 4점 위치에서 얘로 나왔는데 5.0부터는 얘의 친구 퀸 심플 얘가 이제 기본 디폴트 플레이 모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얘입니다. 얘 뼈대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루트 있고 펠비스. 어떤 캐릭터들은 이 몸 전체 뼈 중심이 이 힙이에요. 골반인데 어떤 건 힙이라고 돼 있고 어떤 건 펠비스라고 돼 있죠. 아무튼 얘가 요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근데 얘가 어쨌든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켈타 메쉬는 뼈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언리얼에서 보면 스켈타 메쉬가 있고 걔네가 가지고 있는 뼈가 따로 이렇게 파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뼈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뼈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냥 따로 폴더를 새로 만들지 않고 그냥 임포트를 만약 하면은 얘 뼈대가 인식이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해서 항상 외부에는 캐릭터 임포트 할 때 언리얼은 뭐 임포트 할 때 아니더라도 항상 파일 이름을 잘 정하고 무언가 작업할 때 폴더들을 잘 만들어서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 폴더를 아마 만들게요. 뭐 뭘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한글만 아니면 되죠. 믹사모라고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포트가 일단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열고 자, 폴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먼저 가져와도 상관없지만 일단 첫 번째 파일 가져올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일로 당겨 보겠습니다. 워크를 우선 당겼는데 땡길 때 옵션이 뜹니다. 뼈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켈레탈 메쉬인데 중요한 게 제가 이 폴더의 첫 번째 믹사모 파일을 가져올 때는 스켈레탈이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 안에 다른 뼈도 존재를 하잖아요. 걔 아까 뭐 마네퀸 걔 그 뼈를 여기서 선택하면 애가 가져가신 다음에 꼬여요. 자기 뼈가 아니니까. 그래서 믹사모 자체 가지고 있는 그 뼈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가지고 오는 캐릭터는 이거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새 폴더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폴더에 다른 뼈가 있으면 걔가 인식이 돼요. 폴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작이 당연히 중요하죠. 애니메이션 임포트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엑스포티드 타임은 그냥 내가 엑스포트한 그 파일 자체의 타임, 애니메이티드 타임이나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마야나 맥스에서 작업한 파일이라면 엑스포티드 타임, 내가 어느 정도 타임을 세팅을 하고 엑스포트 했느냐, 또는 타임이 길게 잡혀 있더라도 애니메이션 있는 타임만 임포트 하겠다, 이런 것도 세팅할 수가 있고, 셋 레인지에서 정확히 시작과 끝 프레임을 지정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 믹스하모 같은 거는 그냥 뭐 엑스포트한 타임 전체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회전 임포트 X, Y, Z 로테이션 시켜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 없지. 내가 언율해서 돌리면 되니까. 그 트랜스레이션 임포트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 스케일 임포트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마야나 맥스에서 작업한 거 또는 블렌더에서 작업한 거 임포트 할 때 중요해요. 마야랑 언율하고 약간 스케일이 달라서 균등 스케일 임포트에서 스케일을 키워줘야, 아니면 너무 조그맣게 가져와질 때가 있어요, 마야에서.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이 정도 하면 됐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임포트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모두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워크라는 FBX 파일 하나를 임포트하는 건데, 가끔 이런 옵션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은 파일이 생겼어요. 관련된 텍스처 파일, 뭐 노멀 맵도 가져와지고 머티리얼 당연히 있고, 그리고 믹서머에서 어떤 캐릭터를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뭐 맥스마일 블렌더 등등 타 프로그램에서 어떤 파일 형식으로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머티리얼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 FBX 파일 하나인데 보세요. 스켈레톤 메쉬, 얘가 진짜 주인공이죠. 그리고 얘는 뼈예요, 스켈레톤. 그리고 얘는 피지게스, 물리적인 거 관련된 거. 그리고 얘가 애니메이션 시퀀스입니다. 이따 릴 뽑을 때 여러 차이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애니메이션 시퀀스는 갖다 놓고 그냥 하면 안 움직이고요. 시뮬레이션이나 플레이 누르면 되는데, 선택된 뷰포트 그냥 플레이 해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얘 자체 장식품처럼 그냥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애가 저기 플레이 모드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제가 카메라 시퀀스를 릴 뽑을 때는 정지되어 있어요. 플레이 모드에서 쟤는 간단하게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 설명드렸고, 얘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쓸 거예요. 일단 얘를 가지고 이 릴에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가 시퀀스에서 카메라들을 배치해서 영상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상관없어. 공간이 중요해. 근데 플레이 모드 자체를 테이크 레코더로 뜰 때, 그때 이제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이 풍경에서 무언가 카메라 배치해서 릴 뽑고 싶어. 그때는 플레이 모드를 쓰는 게 아니라 시퀀스를 재생시키고 그걸 릴로 뽑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뛰어다녀 보는 걸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달리는 멋진 배경을 만들어서 비이클 모드에서 막 달리는 걸 하다가, 이 부분의 영상 이렇게 뽑아야지 하면 그때는 카메라 배치해서 시퀀스를 뽑으면 돼요. 자동차 달리는 거는 그때 신경 안 쓰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 세팅해서 릴을 뽑으려면 얘가 일단 씬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간단해요. 자, 그거 하기 전에 동작을 먼저 더 가지고 올게요. 일단은 이렇게 워크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작 또 가져올게요. 그 임포트하고 나면은 동일 폴더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가 임포트 했던 폴더 있죠. 이건 다운로드 폴더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풀려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가져와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콘텐츠 브라우저 아니고 내가 파일 다운로드한 그 다운로드 폴더예요.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이게 세 번째 동작인데 애니메이션. 자, 두 번째 파일 가져올 때는 이 뼈대가 자동으로 잡혀 있죠. 이 뼈는 뭐냐? 내가 가장 먼저 가지고 왔던 믹사모 파일의 뼈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잡힙니다. 애니메이션 체크했고 모두 임포트 누를게요. 어차피 똑같은 뼈대이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막 이런 파일들을 계속해서 주구장창 늘진 않아요. 동일한 캐릭터들이니까. 자, 마지막 동작도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 런도 가지고 올게요. 런까지 해서 세 가지 동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애니메이션 파일, 약간 다 T자인데 약간 모양 다른 애들이 애니메이션 시퀀스들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다음에 같은 폴더에 있는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하나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얘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애잖아. 오른쪽 리스트를 보여줘요.
이 개념은 뭐 리타게팅 할 때도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얘 같은 경우도 살짝은 좌표 이동이 있잖아요. 살짝 앞으로 뻗어 나가는데 요렇게 여기에 루트라고 치면 루트 모션 활성화를 체크하면 똑같은 동작을 제자리에서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억지로 루트 모션 활성화 시켜주면 약간 어색해요. 골반을 안 보이는 손이 잡고 있는 듯한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는 동작마다 좀 많이 고려를 좀 해봐야 돼요. 그냥 동작 그 좌표 이동이 많은 건 그냥 루트 모션 체크하고 가지고 오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인데 제자리에서 하면 오히려 이상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얘 자체 좌표로 이동하면서 세팅하는 게 무난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스켈타 메쉬는 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동일한 애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기 여러 가지 추가적인 믹서머 캐릭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추가적인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 역시나 폴더 독립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편합니다. 자, 시퀀스 얻는 건 아주 쉬워요. 레벨 시퀀스 추가해서 뭐 이름은 뭘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믹서머 시퀀스라고 지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제가 얘를 씬에 얹었잖아. 이 스켈타 메쉬. 이 스켈타 메쉬를 시퀀스에 넣는 거예요. 밑에 콘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소스를 넣는 게 아니라 씬에 나와 있는 얘 있죠. 얘를 이렇게 여기다 얹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얘랑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밑에 있는 건 소스일 뿐이고 얘를 내가 씬에 얹었잖아요. 얘가 진짜 주인공이죠. 얘를 이렇게 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추가 누르면 얘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자동으로 떠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나 이번에 이 동작 낼 거야. 직접 집어넣어도 돼요.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얘가 지금부터 이제 0초부터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요게 공격하는 동작인데 직접 드래그해서 이렇게 얹어도 돼. 그러면 이 동작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는 거야. 뒤에서 할 수도 있고 앞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배치하면 이 동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걷고 뛰다가 저 동작을 하게 하는 걸 하려고 한다면 얘는 지우고, 또는 이따가 쓸 거야. 저 뒤로 밀어놓고 걷는 동작 있었죠. 워크를 땡겨도 되고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해줘도 리스트에서 골라도 돼. 얘가 할 수 있는 동작들 리스트가 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뛰는 것도 있었죠. 뛰는 거 런을 여기다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소스를 어느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밑에는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놨어요. 그 미동작을 이렇게 하는데 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당겼어. 그러면 이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요. 정말 직관적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할 필요도 없고 얘가 여기까지 계속 이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니티를 제가 2학년 1학기 때 먼저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유니티를 해보면 타임라인 해보면 이게 되게 쉽거든.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뛰어볼게요. 이 정도만 걷자. 이 정도만 걷다가 여기서부터는 뛰어볼게요. 당연히 제 자체 좌표는 좀 이따 이동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는 뛰자. 걷다가 뛰는데 언열이 또 기가 막힌 게, 이 동작과 이 동작을 제가 만약 겹쳐요. 요만큼 겹쳤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겹치면 중간에 알아서 믹스가 돼. 갑자기 동작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믹스가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뛰다가 발차기를 하게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끝과 끝을 붙이면 뛰다가 이렇게, 뭐 이것도 어색하진 않은데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살짝 겹쳐 놓으면 더 자연스럽겠죠. 그쵸? 이 동작은 반복하면 두세 번은 반복해도 괜찮겠네. 이 동작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자, 손잡이로 우클릭이에요. 전체 타임이 길어야겠지. 이 동작을 좀 더 하고 싶으면. 이렇게 당기면 그만큼까지 이 동작을 반복을 해요. 요렇게 여기 정도까지 해서 동작이 멈추게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걷다가 어느 정도 걷다가 뛰다가 이런 동작을 2번 정도 반복하는 요런 건데,
자, 그래서 동작은 이렇게 세팅하면 끝나. 근데 위에 위치는 어떻게 정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기존에 배웠던 트랜스폼 있죠? 근데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에서 스케일은 의미가 없어. 카메라 자체가 커지고 작아지고는 의미가 없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포커스라든지 그게 중요한데 캐릭터일 경우에는 위치, 회전, 스케일이 다 의미가 있어요. 위치, 회전, 스케일,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0에서 키를 줘. 여기서 키를 줬다는 건 이 위치, 이 회전, 이 스케일 모두 다 키를 먹었다는 얘기겠죠. 어느 정도 걸음이 끝날 때쯤에 이 정도까지 걷자 라고 해서 키를 잡았어요. 물론 위치만 잡아줘도 되지만 그냥 트랜스포 하나로 잡으면 편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걷는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여기서 저기까지는 뛰자. 뛰는 거니까 좀 더 좌표를 많이 움직이는 게 편하겠지. 뭐 옆으로 뛰어볼까요? 살짝 돈 다음에 일로 뛰어볼까? 여기로 이렇게 뛰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키를 주면 아이고 키를 못 줬어요. 다시 돌리고 90도 돌리고 좌표도 일로 당기고 스케일도 줄 수 있지. 몸도 조금 키워볼게요. 그리고 키를 줬어.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정말 어찌나 편한지. 응? 그 중간에 이 좌표 얘를 다시 주고 싶어. 그러면 얼마든지 옮겨도 돼. 여기 말고 여기로 가자. 살짝 미리 돌아놓자. 하면은 키를 다시 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걷다가 뛰다가 커져서 공격하는 것까지 아주 무난하게 할 수가 있죠. 얘를 리를 담는 거는 카메라 추가하면 뭐 똑같지 뭐. 지금 설명하는 카메라는 우리 첫 번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똑같은 개념, 그 카메라로. 카메라 2대, 3대, 4대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고 카메라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고 지금부터는 그냥 똑같이 카메라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뭐 줌인, 줌아웃 하든 얼굴 클로즈업 하든 그때부터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내가 영상을 뽑으면 당연히 그대로 잘 나오겠지. 영상을 뽑으면 당연히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인데 1280, 70으로 화면에 나오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오겠지. 카메라에 얼마든지 추가로도 세팅할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뽑을 수 있어. 이게 지금 1인칭 모드든 3인칭 플레이 모드든 비클 모드든 상관없고 이 작업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시퀀스 이게 켜있지? 이거 켜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른 작업하시면 안 되고 일반 작업할 땐 반드시 꺼줘야 되죠. 그래, 일반 작업 모드인데 저렇게 해놨단 말이야, 쟤를.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내가 하나 옆에다 놨어. 그리고 만약에 플레이를 해보면 애니메이션 시퀀스는 이 동작 계속 하고 있고 얘는 시퀀스에서 뽑는 용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쟤는 그대로 멈춰 있어요. 플레이 모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작업하려면 비클 모드에서 보통 릴들을 많이 뽑잖아요. 내가 미션을 줬을 때 비클 모드에서만 여러가지 작업을 하다가 이 공간에서 사람 영상지 뽑자. 그때는 시퀀스 작업하면 되는 거야. 플레이 모드 했다가 아니면 비클 모드를 테이크 레코더 하고 서브 시퀀스를 세팅해 놓고 카메라 작업을 해도 되고 요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믹사모 작업을 하면서 그 개념도 좀 개념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러 가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